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염전에서 이동 제한과 신분증 압류, 협박, 사기, 폭행 등 광범위한 강제 노동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아픈 현실도 있지만 한국의 전통 소금 생산 방식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20년 경력의 유명 셰프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맛본 소금 한 줌에 감동받아 자신의 레스토랑 요리법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미쳤다라는 그의 고백,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출신의 셰프 마르크 듀부아입니다.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 라메르 블루를 20년 넘게 운영해왔고, 특히 해산물 요리로 유명하죠. 유럽 각국은 물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다양한 식재료와 향신료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은 제 요리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좋은 소금 없이는 좋은 요리가 나올 수 없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처음 한국 소금을 접한 건 서울의 한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김 셰프라는 분이 구운 돼지고기 위에 소금을 살짝 뿌리는데 그 향, 그 풍미. 솔직히 말해 처음엔 별거 있겠어?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입을 베어문 순간 제 혀는 놀라고 제 가슴은 떨렸어요. 이건 소금이 아니라 마법이었습니다. 이 소금 어떻게 만든 거죠? 김 셰프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요? 신안에서 만든 천일염인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그 한마디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한국의 전통소금 제조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한국에서는 무려 1300년 전부터 자염이라 불리는 소금물을 끓여서 만드는 제조법이 존재했더라고요. 신라시대,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갯벌에서 소금물을 퍼올려 불에 끓여서 정제하는 이 기술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천일염 생산에 세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고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시간을 들여 소금을 만들어 왔던 거죠. 하지만 1960에서 70년대 산업화 바람이 불며 전통적인 소금 제조 방식은 거의 사라졌어요. 더 빠르고 싸게 만드는 공장식 정제염이 시장을 잠식했고 오래된 소금 창고는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수한 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고려시대 문헌에서도 이미 소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소는 순수하다는 의미를, 금은 염을 의미하는 한자에서 온 개념으로 순수한 염분 또는 기본적인 맛을 뜻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염이라고 불렀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어로 소금이라는 순우리말을 고수해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안, 영광, 태안. 그 바닷가에서 몇몇 장인들이 예전 방식 그대로 해풍과 햇볕, 그리고 시간에 의존한 정직한 방식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최근엔 이 전통 방식의 과학을 결합해 미네랄은 살리고 불순물은 제거하는 신개념 저온정 제법까지 개발되었더군요. 전통과 과학이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맛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 저는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소금을 전부 한국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매일 요리할 때마다 그 바다의 짠내보다 더 깊은 사람들의 정성과 기다림이 느껴졌어요. 소금 하나로 뒤집힌 내 인생. 한국은 미쳤다. 프랑스 셰프 마르크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소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소금의 결정 구조부터 미네랄 함량까지 전문적인 분석을 의뢰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천일염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함량이 일반 정제염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 깊은 맛의 비밀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방 스태프들은 의아해했어요. 셰프, 소금을 바꾸셨나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저 웃으며 답했죠. 우리 요리에 영혼을 불어넣을 시간이야. 며칠 후부터는 요리사들도 그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볶을 때도 생선에 간을 할 때도 심지어 디저트의 카라멜에도 한국 소금이 들어갔을 때 음식은 더욱 생동감 있게 변했어요. 한국에서 소금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선 문화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소금은 재앙을 막고 정화하는 물질로 여겨졌답니다. 귀신을 쫓는데 소금을 뿌리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 후에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이런 신성한 의미 때문에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깨끗하고 근본적인 것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금,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 어느 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안의 갯벌에서 수확한 소금물, 햇볕과 바람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다림의 철학까지.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미친 듯이 넘겨가며 밤새 정보를 찾아봤죠. 외국어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은 듯한 흥분감에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알게 됐어요. 이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전통과 철학, 그리고 시간의 예술이었습니다. 한때 산업화로 사라질 뻔했던 기술이 다시 부활했고, 심지어 과학과 융합되어 전 세계 셰프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었죠. 내 요리 인생 20년 동안 이런 발견은 처음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요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꼈죠. 같은 재료와 같은 요리법인데 맛은 분명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소금이라고 말하자 다들 믿지 않았죠. 하지만 미슐랭 심사위원이 내게 말했어요. 당신의 요리는 균형이 완벽하다. 그 밸런스를 만든 건 내가 아니라 한국의 바다와 바람, 그리고 기다림이었습니다. 내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눈에 띄게 변화된 맛에 놀라워했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죠. 나는 미소 지으며 한국의 바다가 내 요리에 담겼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것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요리의 기본을 바꾸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내가 프랑스 고객들에게 소금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설명해주면 더 신기해했죠. 한국어로 소금은 순수한 염분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이라는 점, 그리고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지만 소금만큼은 자국어를 고수해온 특별한 단어라는 점이 그들에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 막내가 묻습니다. 셰프님, 왜 그렇게 한국을 자주 칭찬하세요? 나는 대답했어요. 그 짠맛이 내 인생을 바꿨어. 갯벌 위에서 천일염을 뒤집는 장인의 손, 그리고 프랑스 주방에서 소금을 뿌리는 내 손. 그 둘은 닮아 있었죠. 나는 그날 이후로 요리가 달라졌습니다. 재료를 대하는 태도, 맛의 깊이를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겸손함까지요. 요리란 결국 재료의 본질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한국 소금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료 하나가 요리 전체의 품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겸허해졌어요. 프랑스의 수백 년 요리 전통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소금 제조 방식을 보며 진정한 장인 정신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죠. 한국인들이 소금을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도 의미심장했어요. 그들에게 소금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관련된 깨끗하고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소금으로 만든 음식에는 깊이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소금은 작지만 위대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위대함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나라였다. 이제 나도 그 바다의 시간을 내 요리에 담고 싶다. 한국 소금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시간을 들여 만드는 그 정성이 맛의 깊이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프랑스 남부의 작은 내 레스토랑에도 한국의 바다 향기가 퍼집니다. 매일 요리에 소금 한 줌을 넣을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한국 장인들의 철학과 정신을 담는 일이 되었죠.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때로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죠. 내게는 그것이 바로 소금 한 줌이었어요. 한국 소금은 내 요리뿐만 아니라 내 삶의 철학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금이라는 순우리말처럼 순수하고 본질적인 맛의 가치를 일깨워준 한국의 천일염 이야기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통 소금에 매료되어 자신의 요리 철학을 완전히 바꾼 프랑스 셰프 마르크 듀부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듯 한국의 천일염 한 줌이 세계적인 셰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가치를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품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는 날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전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